정말 빠르게 자산의 역전을 이뤄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할까요?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분들의 흔한 착각을 완벽하게 뒤집어줄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린 상위 1% 사람들의 소름 돋는 공통점 3가지를 명쾌하게 파헤쳐 볼게요. 돈을 더 완벽하게 모아서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는 원화 가치와 도망가는 집값 사이에서 초조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반포 대단지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는 저 역시 그랬어요. 토요일 아침 8시 알람도 안 맞췄는데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에 눈이 번쩍 떠지고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들어서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켜보면 제가 눈여겨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그새 또 몇천만 원이 훌쩍 도망가 있었어요. 금요일 밤 12시까지 야근에 시달리다 잠들었는데도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키며 생각했어요. 그래, 내 월급만 꼬박꼬박 모아서는 답이 없으니까 피곤해도 주말엔 무조건 임장 가고 부동산 공부해야 해. 그렇게 천근만근히 몸을 이끌고 남편을 달래서 집을 나섰고 빠듯한 예산에 맞춰 어떻게든 답을 찾아보려고 단지들을 향해 가는 버스 안에서 사실 저희 부부는 이미 서로에게 많이 지쳐 있었어요. 꼭 이렇게 주말마다 먼 데까지 아파트를 보러 가야 해? 정말 우리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살 수도 없는데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우왕좌왕하는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하루 종일 낯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어 집에 오면 정말 온몸이 녹초가 됐어요. 치솟는 전세금 기사에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고 저는 그냥 좁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분명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아둥바둥 모으고 주말까지 반납해서 공부하는 건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고 막막하지? 혹시 지금 여러분도 제가 겪었던 이 뼈아픈 막막함을 똑같이 느끼고 계신가요? 만약 매주 이런 쳇바퀴 같은 주말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단지 안전하고 올바른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애초부터 우리 머릿속에 잘못 입력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올바른 투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종잣돈을 모아서 대출은 아주 최소한으로만 받고 집값이 뚝 떨어지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남들이 모르는 저평가된 싼 아파트를 떡하니 찾아내는 그런 완벽한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완벽한 그림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우리 현실을 볼 때마다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당장 수중에 돈이 부족하면 그냥 다 포기해야 할 것 같고 대출을 길게 받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고 지금 집을 사면 왠지 꼭지점을 잡는 호구가 될 것 같아서 불안한 거죠. 하지만 잠깐 멈춰서 진짜 본질을 들여다볼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산이 상승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자꾸 완벽한 고점과 저점을 기가 막히게 맞춰야만 자산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에 돈은 넘쳐나고 내가 아등바등 모은 현금의 가치는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자산의 상승이란 바로 이 뻔히 보이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줄 든든한 실물 자산의 가치를 알아보고 하루라도 빨리 행동으로 옮겨서 선점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완벽한 타이밍과 리스크 제로라는 불가능한 의무를 스스로에게 얹어버려요. 자산의 가치를 파악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할 시간에 어떻게든 고점과 저점만 기가 막히게 맞춰보려고 애를 쓰죠. 혹은 남들은 모르는 저평가된 싼 아파트를 나 혼자 기적처럼 찾아내겠다며 주말마다 전국을 떠돌고 매일 5만 포씩 걷진 않으셨나요? 지역 분석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마치 내 자산이 불어나는 부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믿어버려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의미 없는 노동을 시키고 위안을 얻는 뼈아픈 착각일 뿐이에요. 특히 성실하게 살아온 분일수록 이 압박을 더 강하게 받으시는데요. 대출은 나쁜 것이라는 빚에 대한 두려움, 언젠가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주변의 경고, 내 예산으로는 서울 아파트는 택도 없다는 패배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모으고 기다려야 한다는 착각을 만들어내요. 피곤해도 임장을 가고 불안해도 폭락론을 찾아보며 위안을 얻거나 3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유명 유튜버의 강의를 반복해서 수강하죠. 그렇게 완벽한 타이밍만 기다리며 모은 시간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안타깝게도 남는 것은 후회와 더 크게 벌어진 자산의 격차뿐이에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도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 아파트 사면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당장 모아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라며 지레 포기하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월급만 착실하게 모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시라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도 몰랐던 숨은 자금과 영리하게 끌었을 수 있는 레버리지를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잠들어 있던 가용자금을 샅샅이 찾아내고 감당 가능한 최적의 대출 전략을 세워 현재 예산으로 진입 가능한 최고의 최상급지 아파트를 정확하게 매칭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앞서 도약을 이뤄낸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났을까요? 평범한 직장인분들의 낡은 착각을 완벽하게 뒤집어주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점프시켜줄 상위 1% 사람들의 소름 돋는 공통점 3가지 중 가장 놀라운 첫 번째 공통점은 완벽한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빠르게 실행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 대신 하루라도 빨리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눈앞에 기회를 두고도 내 집 마련을 미루는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더 완벽하게 공부하고 100% 확신이 섰을 때 사겠다며 매수는 미룬 채 끊임없이 임장만 다니는 경우예요. 그리고 요즘 상담 오신 분들을 만나보면 2번째 이유로 발목 잡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바로 매물을 기다리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막상 큰맘 먹고 타겟으로 삼은 서울 아파트 단지들을 가보면 워낙 매물이 기회하다 보니 당장 내 조건에 쏙 맞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차피 당장 내가 원하는 단지는 매물이 없으니 매물이 나올 때까지 일단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이유로 섣불리 주저하며 매수를 미루시기도 해요. 완벽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든 매물을 기다리기 위해서든 이렇게 실행을 미루고 관망하기만 하는 것만큼 내 집 마련과 멀어지는 지름길은 없어요. 머리로는 하루빨리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막상 내 전 재산에 대출까지 얻는 큰돈이 들어가려니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아직 확신이 부족하니까 혹은 지금 매수 가능한 매물이 없으니까 라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무의식적으로 내세우며 조금만 더 시장을 지켜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 결과 끝없는 임장 속에서 공부를 위한 공부에 빠지거나 한동안 나타나지 않을 매물만 기다리며 소중한 골든타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매물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기만 하면 처음 그 단지를 알아보고 매물을 봤을 때 그 가격이 내 머릿속에 절대적인 기준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해당 매물을 매수할 용기가 반감되고 말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서울의 모든 아파트를 구석구석 걸어보고 모니터링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전국의 아파트를 꿰뚫는 지역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 앞에 녹아내리는 월급이나라는 화폐를 하루라도 빨리 든든한 실물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모인 돈이 아니라 어떻게든 실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예요. 집을 살 때 정말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완벽한 현금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매수해내는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거든요. 현재 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이 어딘지 정확히 파악하고 망설임 없이 실제로 매수하는 이 결단력과 빠른 실행이야말로 여러분의 자산 성장을 판가름 짓는 가장 가치 있고 핵심적인 첫 번째 무기예요.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분들이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키며 혼자서 이런 결단을 내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정말 내 예산으로 이 아파트가 최선의 선택일까 하는 그 의심이 끊임없이 발목을 잡거든요. 혼자였다면 100번을 고민하고 임장만 다니다 놓쳤을 그 기회를 검증된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결단하고 실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아주 위험하고도 뼈아픈 착각 하나를 확실히 깨트려 드릴게요. 보통 전세나 월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직 집을 안 샀으니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안전하게 관망하고 있는 거야. 집값이 오르내리든 당장 내 계좌에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니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라고 굳게 믿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완벽한 착각이에요. 시장의 원리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예요.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3대 요소인 의식주잖아요. 내 집 한 채를 사서 그곳에 실거주하는 사람은 시장 가격이 폭등하든 폭락하든 당장 그 집을 팔고 거리로 나앉을 게 아니에요.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장부상의 숫자가 오르내릴 뿐 실질적인 손실도 수익도 확정되지 않죠. 그저 내 가족이 쫓겨날 걱정 없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편안한 거주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면서 사실상 치열한 가격 변동이라는 부동산 시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잔혹한 부동산 시장의 한복판에서 가장 뼈저리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사지 않은 전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 분들이에요.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 시장 밖에서 구경만 하고 계신 게 절대 아니에요. 자가에 살지 않는다면 어차피 남의 집에서 월세나 전세로 거주해야만 하고 이는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집값과 거주비 상승이라는 시장의 폭풍우를 맨몸으로 다 막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산 가격이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매달 내야 하는 전월세 비용이 늘어나고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시달리며 실질적인 자산의 타격을 고스란히 입고 계신 거죠. 즉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시장이 하락한다에 내 전 재산을 베팅한 채 가장 불리하고 위험한 포지션으로 시장에 강제 참여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내 집 마련은 단순히 투자를 할까 말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방비 상태로 시장에 노출된 내 가족을 가장 안전한 1주택 실거주라는 튼튼한 반공으로 대피시키는 생존의 문제예요.
단기적인 집값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고 무의미한 타이밍만 재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내 가용자금을 총동원해서 가치를 파악하고 실거주 한 채라는 가장 안전한 방패를 선점하셔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적극 활용하고 실거주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감당 가능한 선에서 최상급지를 매수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는 흔히 33평형, 국민평형이라고 하면 방 3개, 화장실 2개라는 공식이 바로 떠오를 만큼 아주 철저하게 규격화되어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실거래가나 실시간 호가 등 다양한 어플을 통해 가격 확인이 너무나 투명하고 용이하죠.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어렵지 않게 적정 가격 파악이 가능해요. 마냥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인데 1억 원이나 더 싸게 나온 매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면 일반인들은 모르는 저평가된 싼 아파트를 귀신같이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하지만 그건 내가 남들이 모르는 흙 속의 진주를 운 좋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과 거액의 대출까지 걸고 매수하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치열하게 비교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현재 그 동네에 형성된 가격은 수많은 사람들의 뼈저린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도출된 아주 냉정하고 정확한 결과값이에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나는 데에는 내가 아직 인지하지 못한 합당한 단점과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가치와 가격에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서울의 핵심지와 수도권 신도시 동탄처럼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지역 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상대적으로 덜 일어날 때예요. 이럴 때는 사람들의 시야가 미치지 못해서 지역 간 가격 불균형, 즉 진짜 저평가가 발생하기도 해요. 문제는 평범한 직장인분들은 보통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 혹은 출퇴근이 익숙한 좁은 지역 안에서만 맴돌며 매물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물 안에서만 비교하다 보니 내가 가진 예산으로 더 좋은 지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한 채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압도적인 자산의 역전을 이뤄내려면 우리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해요. 실제로 밑바닥부터 시작해 서울 최상급지 입성의 좁은 문을 직접 뚫어내고 현재 상급지에 당당히 거주하고 있는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 보세요. 그들의 넓은 시각과 실질적인 매수 노하우를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야말로 내 좁은 시야를 단숨에 깨부수고 가장 파워풀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름길이에요. 사실 평범한 직장인분들이 내 집 마련을 앞두고 가장 크게 좌절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익숙한 동네만 보다 보니 내 예산으로는 어차피 여기밖에 못 가라며 쉽게 타협해버리고 막상 대출을 최대한 끌어쓰자니 혹시 금리가 올라서 감당이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에 덜컥 겁부터 나서 안전하고 소극적인 선택만 하려고 하시거든요. 아마 마음속에서 가뜩이나 대출 받는 것도 무서운데 그냥 마음 편하게 대출 조금만 받고 적당히 싼 집을 사면 안 될까? 왜 굳이 무리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최상급지로 가야 하지?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생기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해요. 겉보기엔 대출이 적고 적당히 싼 집이 당장은 마음 편하고 안전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냉혹한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적당한 타협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돼요.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실 속에서 애매한 자산은 그 하락을 제대로 방어해주지 못해요. 그 일시적인 편안함이 훗날 뼈아픈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는 최상급지에서 실거주를 하게 되면 가족의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훌륭한 학군과 쾌적한 인프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순한 친구들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춘 인테리어까지 더해지면 매일매일 신축 같은 컨디션에서 눈부시게 행복한 일상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압도적인 실거주 만족도가 자본주의 시장을 이겨내는 진짜 무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속절없이 하락하고 집값이 출렁이는 불안한 시기가 오더라도 내 가족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불안함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버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게다가 이런 상급지일수록 내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진정한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해내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입지 좋은 핵심지의 서울 아파트는 매수하고자 하는 대기 수요가 언제나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시장에 위기가 오더라도 가격 방어력이 월등히 뛰어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하락장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이 하락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는 가장 완벽한 기회로 활용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15억짜리 내 아파트가 하락장을 맞아서 20%가 떨어져서 12억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당장은 3억 손해를 본 것 같아 속상하시겠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30억짜리 더 좋은 상급지 아파트도 똑같이 20%가 빠진다면 무려 6억이나 할인된 24억에 매수할 수 있게 돼요. 내 집은 3억을 잃었지만 상급지를 갈 때 6억을 아꼈으니 결과적으로는 3억이나 이득을 보면서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하락장에는 집이 지독하게 안 팔려요.
아무리 상급지 아파트가 폭탄 세일을 하고 있어도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이 안 팔리면 그건 그저 그림의 떡인 거죠. 바로 이때 상급지의 위력이 발휘돼요. 대기 수요가 탄탄한 똘똘한 상급지를 매수해 두셨던 분들만 아무도 집을 사지 않는 꽁꽁 얼어붙은 하락장 속에서도 내 집을 팔고 더 좋은 상급지를 파격적인 할인가에 낚아채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결국 지금 여러분이 예산을 쥐어짜내어 내리는 이 단 한 번의 똘똘한 매수 결단이 향후 연이은 상급지 갈아타기 성패를 완전히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치열한 시간과 선택들이 눈덩이처럼 쌓여서 결국 평범했던 직장인의 삶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의 격차와 눈부신 역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음으로 더 중요한 건 자산 상승의 기울기예요. 상급지 아파트일수록 가치의 차이만큼 가격 상승의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요. 이게 현실에서 얼마나 무서운 차이를 만드는지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아서 집값이 평균적으로 20% 상승했다고 가정해볼까요? 대출이 무서워서 적당히 타협해서 매수한 5억 원짜리 아파트는 1억이 올라 6억 원이 돼요.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레버리지를 최대로 활용해 선점한 15억짜리 서울 핵심지 아파트는 무려 3억이 올라 18억 원이 돼요. 뉴스에서 말하는 상승률은 똑같이 20%일지 몰라도 실제 자산의 중과분은 1억과 3억으로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냉혹해요. 상승기가 찾아올 때 시장의 모든 돈과 대기 수요는 누구나 가장 가고 싶어하는 최상급지로 먼저 그리고 가장 폭발적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상급지 아파트는 그저 평균만큼 오르는 게 아니라 가격 상승의 기울기 자체가 훨씬 더 가파르고 매섭게 치솟게 되죠. 결국 5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적당히 타협한 자산과 내 한계를 깨고 진입한 최상급지 자산과의 격차는 눈덩이처럼 크게 벌어져요. 시장 평균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자산의 역전을 가져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애초에 처음부터 내 가용자금의 최대치를 끌어모아 가장 가파른 기울기에 올라타야만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실거주 한 채 내 집 마련은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최대로 일으켰을 때 다른 어떤 투자 못지않은 엄청난 수익을 선물하는 자산 증식의 핵심 무기가 돼요.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광의통화 M2인데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공식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3년 말 약 1,900조 원이었던 M2 통화량이 2023년 말에는 약 3,900조 원을 돌파했어요. 약 10년 만에 시중의 돈이 2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최근 6월 16일에 발표한 4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중 통화량은 무려 4,153조 9천억 원을 기록했어요. 2023년 말과 비교해보면 불과 2년 남짓 시간에 약 6.5%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무려 250조 원 이상의 돈이 시중에 더 풀려버린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냉혹한 원칙 중 하나는 무엇이든 흔해지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 이제 사람들은 예전보다 대출이나 소득을 통해 돈을 더 쉽게 구하고 손에 쥐게 돼요. 돈 자체가 흔해졌다는 건 화폐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살 수 있는 힘, 즉 구매력이 그만큼 무섭게 약해졌다는 뜻인 거죠. 과거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사과를 10개 살 수 있었다면 시중에 돈이 2배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자 이제는 10,000원으로 사과를 5개밖에 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과라는 과일 자체가 갑자기 금사과로 변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사과 10개를 사기 위해서 예전보다 2배인 2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물가가 오른다고 말하는 인플레이션의 원리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돈이 쉼없이 풀리고 있으니 우리가 피땀 흘려 월급으로 모아둔 현금의 가치는 그만큼 빠르게 녹아내리고 반대로 실물 자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위로 밀려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을 내 자산이 2배가 되는 수익률을 구하는 72법칙으로 계산해 볼게요. 숫자 71을 목표 기간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앞서 시중에 풀린 돈이 10년 만에 2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공식에 대입해서 숫자 72를 10년으로 나눠보면 딱 7.2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매년 최소 7.2%씩은 따박따박 성장해 주어야만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서 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겨우 방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기본 물가 상승분까지 얹어 생각하면 내 실물 자산이 매년 7에서 10% 수준으로는 꾸준히 상승해 주어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며 진짜 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어요. 반대로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2년 뒤 혹은 4년 뒤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처음에 냈던 보증금을 숫자 그대로 돌려받게 되죠. 겉보기에는 내 소중한 원금을 안전하게 지킨 것 같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내 돈의 실질적인 화폐 가치는 매년 7.2%씩 복리로 무섭게 녹아내려버린 셈이거든요. 결국 전세 보증금처럼 현금의 형태로만 돈을 쥐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에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공중으로 흩어지기 전에
대신에 하루라도 빨리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줄 튼튼한 실물 자산으로 바꿔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하지만 집값이 정확히 내일 오를지 내년에 오를지 완벽한 타이밍을 맞히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대신 우리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건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대출을 영리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빚, 즉 대출금의 화폐 가치 또한 똑같이 하락하거든요. 대출을 30년 또는 40년, 길게는 50년 동안 아주 길게 갚아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서 시중의 돈이 10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곧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갚아야 할 빚의 무게도 똑같이 가벼워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빌린 10억과 30년 뒤의 10억은 절대 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10년 뒤엔 빚의 실질적인 가치가 반토막이 나서 5억 원의 수준으로 화폐 가치가 환산되고 20년 뒤엔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75%가 하락한 화폐 가치가 2억 5천만 원으로 환산돼요. 그리고 30년 뒤에는 무려 반의 반토막의 반이 되면서 실질적인 화폐 가치가 1억 2천5백만 원 정도로 쪼그라들어요. 처음 빌렸던 빚의 무게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87.5%나 하락해서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셈이에요. 결국 긴 시간의 흐름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빚의 무게를 알아서 덜어주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 든든한 실물 자산을 미리 확보해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평균 주택 거주 기간은 8년이에요. 그 빚은 30년 내내 내가 다 갚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짧으면 2년, 평균 8년 뒤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실 때 다음 매수자가 되는 매매 대금으로 남은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게 돼요. 그렇다고 그동안 내가 매달 갚은 돈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까지 꾸준히 상환한 원금은 다음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한 아주 든든한 강제저축이 돼요. 그리고 매달 은행에 납부하는 이자는 현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리는 거주비이자 훗날 나를 더 눈부신 상급지로 데려다줄 확실한 티켓, 즉 입장료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자본주의 원리와 레버리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과감한 실행력을 장착하신다면 지금의 한정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자산의 거대한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약 대출 받는 게 두려워서 레버리지를 제대로 일으키지 않고 적당히 타협한다면 실거주 한 채가 주는 놀라운 자산 증식의 효과가 뚝 떨어지고 반감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막대한 빚을 떠안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대출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시장이 출렁이더라도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줄 강력한 안정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해요. 즉 대출을 감당 가능한 선에서 최대로 일으킨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를 철저하게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패가 무엇일까요? 바로 실거주예요. 내가 직접 그 집에 살고 있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역전세나 공실 리스크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입자를 관리하며 피말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고 갑작스러운 전세금 반환으로 자금이 턱 막히는 아찔한 이슈도 완벽하게 차단되죠. 혹여나 시장에 매서운 하락장이 오더라도 내 가족이 안전하게 발 뻗고 자는 거주의 가치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아요. 내가 섣불리 불안하며 집을 팔지 않는 이상 하락한 집값은 그저 장부상의 숫자일 뿐 절대 확정된 손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가족들과 쾌적한 인프라를 누리며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다 보면 결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다시 가격이 회복되고 내 자산은 대출이라는 지렛대 효과를 톡톡히 보며 더 높이 상승해 있는 눈부신 시기를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돼요. 실거주 한 채야말로 대출의 힘을 최대로 활용하면서도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내 가족과 자산을 동시에 지켜내는 가장 완벽하고 파워풀한 방패이자 창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선택한 실거주 내 집 마련이 눈부시게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혼자서만 끙끙 앓으며 고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만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세팅했다는 거예요. 자산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해야 해요. 늘 만나는 사람들과 늘 하던 고민만 반복해서는 절대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주변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곧 나라는 말이 있어요. 커다란 대야에 꽃게들을 담아두면 뚜껑을 덮지 않아도 절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한 마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기어오르면 밑에 있는 다른 꽃게들이 다리를 잡아 끌어내리거든요. 우리가 무주택의 현실에서 벗어나 서울 아파트를 사겠다고 결심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도 이와 똑같아요.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아니 지금이 어떤 때인데 무리해서 집을 사냐, 집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냐 하면서 걱정을 가장해 내 발목을 잡아 끌어요. 나와 똑같이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계속 모여 있으면 내 확신마저 흔들리고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는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했어도 막상 현실로 닥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수억 원이라는 막대한 대출을 내 이름으로 일으켜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지금 내가 고른 이 집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 하는 그 불안함 때문에
매수를 앞두고 수도 없이 망설이고 시간만 보내요. 평범한 직장인이 이 무겁고 거대한 과정을 혼자서 흔들림 없이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자산을 점프시킨 사람들은 주변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한 목표를 가진 전문가를 만나는 걸 선택했어요. 바로 이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뻔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해낸 사람의 정확한 방향 제시예요. 만약 여러분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합격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선배를 찾아가 직접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일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의 아파트 이름이 빠삭한 지역 전문가 또는 이론만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반포 대단지 입성까지 직접 해낸 전문가의 실전 노하우를 곁에서 그대로 흡수해야 돼요. 그래야 타이밍만 재며 공부를 위한 공부에 빠지는 것을 막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지름길을 안내받을 수 있거든요. 혼자서는 작은 파도나 흔들림에도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되지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긍정적인 환경에 소속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요. 두려워 망설일 때마다 내 등을 떠밀어주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거죠. 마냥 기다린다고 이런 사람과 환경이 알아서 찾아오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셔야 해요. 여러분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온몸으로 먼저 부딪혀가며 걸어본 사람만이 두려움에 빠진 여러분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최상급지로 이끌어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문가가 없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클릭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굳건한 실행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